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세 전문가로서 복지 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세입 기반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공직 선배님이신 총리님께 고견을 여쭐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챕터 1, 합리적 조세 금투소득세입니다. 총리님, PPT를 봐주시죠. 네. 어떤 사람이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천만 원 이익을 받고 B 금융상품에서 4천만 원의 손실을 봐서 총 1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 이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글쎄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답변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 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 시내에 여러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그렇게 과세를 하는 그런 세제다 하는 건 들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융투자에서 작년에 손실 3천만 원을 본 상태에서 올해 2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1천만 원입니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제가 지금 이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부총리 제가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역시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 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손실을 2월 공제해주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챕터 2, 공정한 조세 금투소득세. 총리님, 다음 화면을 보시죠. 아르바이트에 한 달에 160만 원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을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럼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주식 투자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습니까? 계산해 주시죠. 0원입니다. 대학생은 알바에서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 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총리님, 이거 공정하다고 할 수 없죠? 지금은 결국 금투세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주식시장 또 유가증권도 다 포함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장에서 이러한 과세 자체가 수많은 다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시자 하는 거일 것 같고요. 상세한 거는 우리 경제부총리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다, 안 가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소위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막 갈라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증권 시장은 이제는 그야말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노동자들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적당한 그런 이익들을 얻고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 또 자기도 이익을 얻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오로지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산도 축적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광범위하게 주자.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아까 그 주식 부자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지를 말해줍니다.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경제부총리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해외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금융세제 개편 전 주가지수가 30,000엔이었으나 개편 후 8개월 만에 38,000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금융세제 개편 후 1년 만에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 역시 제도 도입과 함께 주가가 12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일찍이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취약해서 금투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수준이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의 35년 전, 영국의 60년 전, 미국의 100년 전 금융시장보다 못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코스피의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우리 국회법 122조의 2 7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질의를 하시려면 48시간 전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법 122조, 예. 122조의 2, 7항 그것에 의해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2주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63%가 기관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이들은 금투소득세와 상관이 없고 개인 투자자 37% 중 배당소득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약 70%는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는 최대 주주들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대상인 개미들까지 빼면 금투소득세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주는 큰 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전혀 저한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신다면 2주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 금투소득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단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금투소득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님 다음부터는 꼭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네.